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차선 변경 시 통행 방해 정도에 따라서 잘못이 판가름 된다는 것을요.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통행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로 변경을 완료하게 되면 이번에는 상대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운전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차선 변경 사고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기 차선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면 그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끼어든 차량의 차선 변경이 예견 가능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여 끼어든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면 그 주의 의무 정도에 따라 그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법원에서 판시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은 안전운전 및 통행 방해가 없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을 하며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중에 전방에 선진입을 한 선행 차량이 있으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 차선 변경의 기본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즉, 진로 변경 방법에 따라 선행 진로 변경 후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잘못, 그렇지 않다면 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진로 변경 후 몇 미터를 갔느냐, 진로 후 몇 초를 머물렀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로 변경 전 얼마나 진로 변경 방법에 따라 주의를 기울였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제 실무로 가보죠. 한 구독자님께서는 보험사에서 차선 변경 후 15m는 움직여야 마무리가 된다며 그러지 못한 구독자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한다는데요. 어때요? 단번에 개님의 소리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시나? 그럼 예를 들어 저속에서는 진로 변경 후 15m 정도 가야 한다는 말은, 즉 20km의 속도라면 진입 후 3초 정도, 10km 정도의 속도라면 5.5초 동안 움직였다는 것이 되겠죠. 이번에는 만약 고속이었다면 80km의 속도에서 0.67초, 100km 속력의 경우에는 0.54초이면 15m를 움직여 버리고 진로 변경을 마무리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인데, 말이 안 되죠. 이런 기준을 잡았던 이유는 과거 블랙박스나 기타 재반 증거가 부족할 때 스키드 마크나 충돌 부위, 파손 정도, 거리 등의 단서로 속도 및 시간 등을 계산하고 역으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정시키고 각자의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들여다보는 방법입니다. 즉,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블랙박스나 CCTV로 진로 변경 전부터 끼어드는 차량과 상대방 차량과의 거리, 속도, 시간 등을 더욱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 가능해진 시대인데요. 그런데도 진로 변경 후 움직임만 가지고 과실을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오류를 범한다고 봐야겠죠? 그럼 이런 15m 썰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안전거리의 기준을 산정하는 공식에서 파생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도로교통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미터 정도를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미터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30km 제한의 저속도로에서는 30km 속도의 안전거리는 15m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총 1.8초가 걸립니다. 이러한 시간과 거리를 진행하였다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로 변경을 하였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특정한 조건과 상황에 맞아야지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의 교통 흐름상 잦은 일시정지와 서행 등으로 급격히 변동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수치만 가지고 차선 변경 완료 여부만 따진다면 크나큰 오류가 발생하겠죠? 예컨대 논문이나 법원에서의 기준들을 정리하여 보면 평균 인지 반응 시간은 속도에 따라 1.5초에서 2.5초 정도입니다. 그럼 이런 인지 반응 시간을 고려하여 불가항력적 사고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주변의 상황과 사고의 모습, 속도, 시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사건마다 안전거리를 측정하고 쌍방 간의 사고 회피 가능성 여부를 따져 그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측정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 차량이 반응도 할 수 없는 지근거리에서 끼어든다면 전적으로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피해자인 상대방의 부주의 책임이 있다면 30% 정도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충분히 선행하여 선진입으로 끼어들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어야겠죠. 지금까지 김 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